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대전 부동산 시장, 분양시장에 큰 소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승월이샘 후분양 소식인데요. 이 후분양 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연유로 이루어져 있나 한번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승월이샘 분양가격을 통지했는데요. 저도 언론에서 접한 걸로는 1137만원, 평당 가격이 1137만원에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34평 기준으로 3억 8,6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요즘 많은 시공사들이 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옵션질이라고 말하는 옵션을 아무리 늘려봐도 아마 34평 기준 5억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까지 대전이 규제 지역 이후로 분양됐던 단지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분양했던 용산 호반 서밋이 84A 고층 가격이 4억 2,4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분양으로 했던 갑천 1블록이 5층 이상 4억 2,100만원. 그리고 하늘채 스카이엔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인데도 불구하고 84A 기준 이제 4억 8,700만원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와동, 대덕구에 있는 와동 2구역, 이쪽도 보시면 3억 7,90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3억 8,600만원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지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선화 B구역, 해모루 같은 경우도 20층 이상 4억 8,700만원,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떻게 봤나는 모르겠지만은 대전 중구에 비해서 대전 서구가 굉장히 낮은 가격이 통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 사람들은 누구나 알겠지만은 서구, 그 중에서 이제 승월이샘이라든가 용문 1, 2, 3, 이 구역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가점도 60점대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가격 통지는 조합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관리처분인가 당시에 일반 분양가가 1,4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1,137만원이 된다면 조합원들은 조합원 비례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면서 추가 분담금을 더 많이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후분양이 쉽지는 않습니다. 후분양을 하려면 건설사,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확약받고 금융권에서 이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 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시공사들도 선뜻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승월이샘이라든가 용문 1, 2, 3 같이 확실한 구역, 100% 분양이 예상되고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고가인 곳에서는 후분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분양 대기자, 청약 대기자들은 어떨까요? 처음에 이 소식이 들어왔을 때 1,137만원 얘기 들었을 때는 계약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유가 어차피 KB 시세, 완공 KB 시세로 받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대출로 나머지를 잔금을 다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분양 가격이 되고, 그리고 시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다 보니까 굉장히 환호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 되면, 후분양으로 간다면 앞으로 3년, 2년, 3년 후에 분양이 된다면 내가 기다려왔던 단지들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문 1, 2, 3 같은 경우가 HG 허그에서 1,500만원대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양 대기자들, 이분들이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쉽지 않죠. 경쟁률이 올라갈 테니까요. 가점이 양쪽으로 승월이샘하고 용문 1, 2, 3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가점이 좀 낮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 우선 분양하는 용문 1, 2, 3, 승월이샘이 후분양을 하게 된다면 용문 1, 2, 3의 모든 분양 대상자들이 몰릴 텐데, 그러면 가점은 확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HG에서 어떤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갖고 있나 한번 쭉 보면요. 우선 분양 기준 비교 사업장과 준공 기준 비교 사업장을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 A와 B, 분양 기준 비교 사업장과 B, 준공 기준 비교 사업장 둘 중에
큰 값으로 한답니다. 그 대신 사업장 인근 지역의 매매 수준이 여기보다 낮으면 요 값이 가장 큰 값이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숭어리샘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를 한번 보면요. 가장 많은 84 기준 10억 이상 찍었던 이편한 세상 둔산 1단지 아파트는 1km 앞에 들어옵니다. 10년 내에 준공을 했었고요. 그 외에 한우리 아파트도 400m, 위쪽으로 보면 노건 아파트가 277m, 은하수 아파트도 한 55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큰마을 아파트라든가 한신 아파트는 바로 연접해 있다 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제가 그냥 예상할 때 분양 기준 비교 사업장은 이걸 보시면 비교 대상 사업장은 보증 신청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조사하되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매 1km 범위로 확장하여 조사. 인근의 서구에서 좀 대단지로 분양했던 단지가 최근이 도합 변동 8구역 이편한 세상 포레나였습니다. 약 지금 숭어리샘과 한 3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위치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준공 기준 비교 사업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둔산동 이편한 세상이 될 겁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km 내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것으로 그냥 제 추측입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인데요. 조금 어렵고 저희 같은 분들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보면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 비교 사업장 평균가의 주택가격 변동률, 그 가격이 얼마나 변동했나, 또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을 곱해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A와 B 중에 높은 금액을 심사 상한 분양가격을 한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C 인근 시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C를 상한 가격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한 가격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증위험 관리율이라고 해갖고 투기과열 지구를 이제 85%까지만 15% 정도 이제 또 다운해갖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또 안 되면 이렇게 했는데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을 한답니다. 제가 봤을 때 숭어리샘은 이제 이 케이스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이제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보면요. 인근 사업장, 아까 말씀드렸던 요 C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반경 500m 이내이고요. 준공 후 20년 이내에 준공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근 500m에 어떤 게 있나 아까 보였다시피 경성 큰마을, 한신 아파트, 한우리 아파트, 노건 아파트, 뭐 은하수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32평대 경성 큰마을이 4억 5천대, 한신이 3억 초중반, 한우리가 3억 중반대, 노건 아파트가 5억 중반대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인근 사업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준공 후 20년 이내라는 단서 조항이 있죠. 이거 보시면 대부분 다 20년이 넘습니다. 26년, 27년, 30년으로 다 넘습니다. 그러면 인근, 숭어리샘 인근 500m 이내의 인근 사업장으로 어떤 걸 봤나 쭉 보면 20년이 채 안 된 것들은 바로 숭어리샘 길 건너편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뭐 투룸이나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CTB를 1차가 23평에 1억 5천만 원대, 2차가 뭐 18평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평당 지금 가격을 보면요. 한 650 내외, 아니 그거보다 낮은 수준이죠. 여기다 또 85%를 곱한다고 하니까 5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85%. 이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게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내피셜이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HG에서 나온 분양 기준 심사 그런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2021년 2월 9일날 나온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했던 게 사실 H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민간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양이 드문 지역, 대전 서구가 분양이 좀 드물었죠.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중심 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크다고 해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그럼 바꿔야 되는데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쭉 보시면 다른 내용들은 차지하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HG 입장에서도 어떤 기준은 딱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제 각 영업점, 대전 충남은 대전 충남 영업점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심사를 수행했는데 앞으로 영업점이 아닌
전담기구 H 본사에서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도를 펴놓고 어떤 기준에 맞춰 갖고 그리고 데이터를만 갖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중구에 비해서 서구가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전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서구도 숭어리샘 용문 1, 2, 3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다른 중구 지역에 비해서 낮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로만 보고 지도로만 보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건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지금 뭐 도마변동 11구역도 이 분양가 심사 제도 때문에 일반 분양을 11월 달 이후로 늦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들, 앞으로 대전 정비사업들, 그 중에 이제 중구는 그나마 좀 낮죠. 서나 B구역 나온 게 1,400만 원 좀 넘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제 대전 서구가 워낙에 낮은 차이가 또 많이 나죠. 한 200만 원 후반대 정도 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현실적인 분양가로 조합원들이라든가 청약 대상자들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용문 1, 2, 3을 원했던 분도 있고 숭어리샘도 원했던 분도 계셨을 텐데 이 두 집단이 합쳐지면서 상위권 주자들만 당첨이 되다 보니까 요번에 같이 분양했으면 충분히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그룹들, 그런 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탈락할 위험이 있는 거고요. 가장 어려운 것들은 뭐 신혼부부 특공처럼 기한에 제한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한이 있다 보니까 기한 내에 이걸 써먹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용문 1, 2, 3의 그 뭐 신혼부부 특공의 점수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자녀 수에 대한 것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할 때 한 1,600에서 1,700만 원 정도가 되면은 조합원도 비례율이 상승해서 만족스러울 것 같고 뭐 청약자들도 시세 차익을 3억 이상 가져가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런 부분들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의견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분명한 건 그거 같습니다. 만약에 분양가 문제로 인해서 이 후분양이 된다고 한다면 피해 볼 사람들은 조합원보다는 분양 대상자들이 더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조금 지역색을 고려하고 지역 입지를 좀 고려해서 좀 분양가가 대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분양가가 나왔다고 한다면 좋았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요. 제가 뭐 분양가가 예전에 도안동 아이파크 막 1,500만 원대 분양가 나왔을 때 욕했거든요.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었는데 분양가가 낮게 나왔다고 해갖고 또 이렇게 방송을 또 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해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에서 다시 심사를 요청한다고 한다면 좀 HG에서 좀 현명하게 해갖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저하고 의견에 공감을 하시든 공감을 하지 않으시든 제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숭어리샘 후분양 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